자, 이곳은 갑천의 상류인데요. 지금 이쪽 방향을 보시면 물줄기가 두 개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줄기는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두개천입니다.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갑천의 본류인데요. 대둔산 태고사 옆에 있는 장군약수터가 발원지죠. 우리가 갑천의 본류를 바로 태고사에서 내려오는 이 왼쪽 물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마을이 원천동에 있는 정뱅이라는 마을인데, 정뱅이? 정방이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정방,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 역사 인물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소정방, 바로 소정방과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 너머에 있는 마을이, 이쪽에 보시면 무슨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야실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실은 대장간 야자를 쓰는 동네입니다. 즉 과거에 대장간이 있었다라는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 유천동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 유천동이 있잖아요. 그 유천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도 버드나무가 주변에 많아서 유천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는 거고요. 갑천 누리길 종합 안내도에 보시면 갑천 누리길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태문화 탐방 백리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대표적인 갑천 누리길이라는 산책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저쪽에 지금 고무래봉이라는 산이 보이는데, 저 산에 산성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의 이름은 흑석돈 산성인데요. 흑석동 산성의 옛 이름은 아마도 진연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연성은 옛 중국의 역사책 기록에도 나오는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 밑에 큰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데요. 바로 깎아지를 듯한 절벽 위에는 성이 있고 그 밑에는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연성에 대한 입지하고 딱 맞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방이 마을, 소정방과 관련이 있죠. 이 동네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백제 부흥운동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소정방 부대, 당나라 군대와 백제 부흥군들이 여기서 한번 전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이 바로 야실마을인데요. 야실마을은 대장간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갑천 상류의 마을 중에 대부분이 그렇지만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고 있어요. 뒤에는 산이 있고 바로 앞에는 내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마을인데요. 저 마을에 보물 같은 소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스토리를 직접 가서 보시죠. 이곳이 바로 야실마을입니다. 특히 이 야실마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저 소나무 비보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 산줄기하고 오른쪽 산줄기가 약간 다르죠. 특히 이제 오른쪽 산줄기가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보시고 이 앞이 마을이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에 산줄기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좌청룡, 우백호가 잘 이렇게 감싸 안으면 이 마을이 참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이 비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돌 하나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허한 곳에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위치가 바로 저 전봇대 위치쯤 됩니다. 그 전봇대 옆에 가면 돌이 하나 박혀 있죠. 자, 근데 이 돌을 세우고 허한 곳을 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을에 큰 해가 없으면 하는 마을 사람들의 바람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형을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렇게 좌청룡이 보완된 겁니다. 바로 비보림 소나무 군락을 만든 겁니다. 동네 어르신한테 여쭤봤죠. 혹시 저기에도 지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기 독선거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선거리,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 돌을 독작이라고 합니다. 즉 돌이 서 있는 거리, 독선거리라는 의미는 바로 돌이 서 있는 거리라는 거죠. 저 소나무 군락을 약 200년 전에 만들었다는데, 그 이전에 돌을 세웠던 그 거리 이름이 2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독선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 대전에 한 2만 개 정도의 지명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200년 전부터
소나무거리라고 불리지 않고 독선거리라고 불렸던 이 마을의 작은 지명이 아직도 남아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저를 통해서 저 장소에 대한 지명을 여러분들이 독선거리라는 이름으로 그 스토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직접 가보시면 뚝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요. 소나무가 한 10여 그루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평촌동의 그 등촌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등촌 꽃마을로 알려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산 임수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자연마을입니다. 이쪽에 마을이 있고요. 뒤에 산은 월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시면 저기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으로 산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성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루봉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앞쪽 동쪽에 갑천이 흐르죠. 갑천 본류입니다. 이 마을은 마을 입구부터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평촌동의 느티나무인데요. 이 느티나무는 한 100여 년 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보호수 안내판을 보시면 4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 분들한테 이 나무 얼마나 오래됐어요? 라고 여쭤보면 아이 저기는 잘못됐어. 가짜요. 100년 정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유동식이라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선 이 어르신의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평촌 지경다지기에 나오는 선소리의 한 대목입니다. 천근도를 들렁들어서 일광단위로 놓아라. 이댁집터를 잘 다녀서 백호를 지어보세요. 자, 유동식 할아버지는 1913년생입니다. 무려 100세가 훨씬 넘은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한 6, 7살 때 이 동네 어르신들이 오동이라는 동네 장바탱이라고 있죠. 거기서 한 30년생 정도 되는 나무 2그루를 목도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곳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6살, 7세라면 한 100년 정도 된 나무죠. 근데 30년생이니까 한 120년, 30년 이 정도 된 나무 같습니다. 여기에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마을이 동족마을인데요. 무송 유씨들의 집성촌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첫 번째 들어오신 입향자라고 부르죠. 입향조가 누구냐? 입향조가 들어온 게 한 400년 됐기 때문에 바로 무송 유씨들의 동족마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마 400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주변에 가을에 논에 벼들이 익어갈 무렵 또 단풍과 함께 이 나무를 보면 수영도 아름다운, 아마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영의 느티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촌동에 오셔서 이 평촌동의 느티나무와 함께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